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39이 된 여성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보통은 결혼을 한 지 좀 됐겠구나 싶으시겠지만 결혼은 작년에야 겨우 했네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을 했다 보니 이 사실을 밝히면 다들 왜 결혼을 그렇게 늦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재작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리게 제 진로를 정했거든요. 대학생 때 하고 싶은 것도 별다른 목표도 없이 오로지 가야 하니까 간 대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어도 등록금을 축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입생 시절 내내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연 자퇴를 하고 1년 동안 하고 싶은 걸 찾다가 선택한 게 개발자의 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남들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력이 학력이었다 보니 처음부터 좋은 곳에 취직한 건 아니었고 스타트업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초창기 멤버가 되어서 회사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힘들게 취직한 만큼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하루하루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성취감도 들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시간은 적었고 회사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됐어요. 자연히 연애를 할 시간은 없었고 대신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리게 되니 대표님과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새로운 사업 확장을 추진하게 됐는데 어느 날 대표님이 그 사업의 리더로 저를 추천하셨죠. 윤 팀장이 맡아서 해보는 건 어때? 제가요? 능력 있고 사람들도 잘 따르잖아. 열정도 있고. 왜? 갑작스러워? 감사합니다, 대표님.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겠습니다. 역시 윤 팀장이야. 대답부터가 다르다니까. 대표님이 맡긴 건 당시 유행하던 10대에서 30대 타겟의 심리 테스트 컨텐츠였는데 평소 저도 관심 있던 분야라서 일을 맡게 되니 그동안 해왔던 일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팀원들과 협업하여 재미있는 컨텐츠를 고민하고 개발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인지도가 생겼어요. 광고가 많이 붙으면서 수익이 극대화됐고 회사에서는 저희 팀의 성과를 높게 쳐줘서 30 중반에 임원직까지 오르게 됐네요. 물론 제가 남들보다 일을 일찍 시작해 연차가 높고 회사가 스타트업인데다 창립 멤버라 가능한 직급이긴 했지만 그래도 드물게 고속 승진을 했다는 사실에 참 감격스럽고 뿌듯했어요. 하지만 반면 임직원에 올라간 후에 문득 제 삶을 돌이켜보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제 2의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짝을 찾고 결혼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애인보다는 일이 1순위였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모든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보고 나니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저에게 사람도 좀 잘 만나고 결혼도 슬슬 생각해보라고 했던 친구들은 정신 차려보니 다들 아이 낳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 충실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머, 하영이 언제 이렇게 컸어? 시간 참 빠르다. 그치,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말도 한다. 요즘 난 진짜 애 보는 맛으로 살아. 남편도 그래. 우리 애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부끄러웠고,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룬 것들은 많지만 그 이룬 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뭔가에 꽂히면 그걸 맹목적으로 쫓아서 해내는 성향인지라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말 그대로 돌진하듯이 소개팅을 했어요. 30 중반이라 그렇게 자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닥치는 대로 받았죠. 어릴 땐 보는 눈이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드니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조건이 조건인지라 그럭저럭 조건 맞는 인상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겨우 연애를 시작했어요. 20대 때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어도 무난하고 평탄하게 만날만 하더라고요. 만나다 보니 사람도 좋아졌고요. 상대방도 저랑 동갑이다 보니 결혼이 급하기는 마찬가지인 나이라 반년 정도 연애하고 나서는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까지 시작했네요. 결혼 준비할 때 얼핏 남편 쪽은 꽤나 사는 집안인데 저희 집이 평범한 공무원 집안이라서 시댁 쪽에서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무안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일은 없어서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양가 인사를 갔을 때도 상견례를 했을 때도 살갑게 대해주진 않으셨지만 싫다고 싫은 티를 내시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마냥 어색한 사이 그 이상도 이하의 느낌도 없었어요. 당장 제 옆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따져가며 더 이상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 뿐이었죠. 지금 와서야 하는 생각이지만 그때 제가 상황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면 또 제가 목표가 생기면 경주마처럼 달리는 성향이 아니었더라면 시부모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미리 눈치챌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주 사사하다고 생각했던 말투나 습관들이 온통 제가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든다고 티를 팍팍 냈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처음 와닿게 느꼈던 건 유감스럽게도 결혼식 당일날이었어요. 와, 수영아, 진짜 예쁘다. 완전 공주님이네? 그러니까 나도 얘 맨날 일에 찌들어 있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작정하고 꾸민 거 보니까 너무 새롭네. 너 내 친구 맞지? 야, 평소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좀 꾸미고 다녀라. 사람이 너무 화사해. 내가 말했잖아. 얘가 꾸미면 이쁜 이목구비라니까? 고마워 얘들아. 나이 다 들고 결혼해서 자신감이 좀 없었는데 니네 덕분에 다 회복되네. 먼 길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지. 너 이쁜 거 보니까 피로가 싹 날아간다.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고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이 후딱 가더군요. 친구들이 떠나가고 잠깐 시간이 빈 틈을 타 어머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네 친구들이니? 네, 어머님. 네 친구들은 대학은 다들 나왔고? 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네 친구들 대학 나왔냐는 얘기가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들을 만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받아치지 뭐했냐는 소리 나오시겠지만 막상 당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무슨 상황인지 바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처를 한 박자 늦게 했어요. 어머님,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너만 대학 안 나온 건가 해서.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하신 건데요? 뭐? 얘 좀 봐라. CM이가 좀 물어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되묻고 그래? 네 친구들은 너랑 다르게 세련돼 보여서 그런다. 네? 지들이 더 세련되게 하고 와서는 촌스러운 웨딩드레스 입은 친구 보고 공준이 어쩌니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니. 쟤네도 대학을 안 나와서 안목이 없는 건가 했는데 옷차림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왜? 내가 못할 질문했니? 어머님.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다가 금방 식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여태껏 처음이었고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저만 손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 대처는 현명했던 것 같네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서 시모와 싸우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아무튼 욱하는 위기는 잘 넘겼지만 그렇다고 제 기분이 나아질 리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분인지조차 몰랐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을 자주 뵙지 못하긴 했어요. 결혼 준비를 남들보다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지만요. 제가 결혼식 당일 전까지 어머님을 뵌 건 딱 3번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러 갈 때와 상견례 때,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요. 원래는 친정 엄마께서 꼭 따라오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셔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신 친정 엄마께서 안 오시게 됐고 저랑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웨딩드레스 투어를 가게 됐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지나가듯 너는 참 얼굴 보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나니 문득 그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솔직히 드레스에 정신이 팔려있기도 했고 그 후로 별 말씀 없으셔서 그렇게 어물쩡 지나갔었어요. 그걸 잘 넘기고 나서가 진짜 문제였죠. 드레스 몇 벌 입어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추려내는 과정에서 어머님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예비 신부라면 다들 웨딩드레스 로망은 하나씩 있으실 텐데 제 로망은 팔뚝이 드러나는 튜브탑 드레스였어요. 그 드레스에 잘 어울리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드레스 투어 전날까지도 열심히 상체 운동과 팔뚝 운동을 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꼭 입고 싶은 드레스였죠. 누군가는 드레스 많은데 꼭 그 디자인이어야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날만을 위해 운동해온 만큼 저는 꼭 입고 싶었어요. 고생한 보람있게 입었을 때 아주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남편 반응도 제일 좋았고요. 와, 여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다른 것도 예쁜데 이게 딱 당신 드레스 같아. 그치, 이걸로 할까? 나도 이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드레스는 없을 것 같은데. 좋지, 잘 어울리는데. 당신 마음에 제일 드는 걸로 해야지. 더 볼 필요 뭐 있어. 이걸로 할게요. 직원분께 이야기를 하고 갈아입으려는데 한쪽 구정에서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표정을 구기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허겁지겁 달려오시더라고요. 뭐야? 설마 이걸로 하려고? 네? 네. 왜 그러세요? 드레스가 이게 뭐냐? 입어보는 거야 자유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청숙한 거 남사스러운 거 구분도 못하고 요즘 애들 안 그래도 어깨 다 까진 드레스 입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던데 넌 하물며 소매는커녕 어깨끈도 없는 이런 요사스러운 드레스를 입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드레스예요. 별로 요사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사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디자인이에요.
반팔 드레스보다야 노출이 좀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가슴 쪽이 파인 것도 아니고 그냥 신부들이 많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입기는 너 내 나이가 되면 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이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드레스 입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본다. 예, 이럴 거면 이불로 몸을 둘둘 감싸고 결혼하지 그러니?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쁘기만 한데. 너는 네 마누라니까 이뻐 보이겠지. 온 집안 어른들 다 참석하는 자리에 저러고 오면 세상 어떤 어른이 달갑게 봐? 결혼식이 젊은이들끼리 하는 파티면 나도 아무 말 안 한다. 이건 집안 어른들도 다 참석하는 행사니까 내 말 듣는 게 나아. 웬만하면 아까 맨 처음에 입었던 반팔 드레스로 해라. 내가 뭐 목까지 꽉 막혀있는 긴팔 드레스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잖니.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니? 순간 숨이 꽉 막힌 듯 답답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양보해요. 결혼식은 그래도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이날만큼은 제가 원하는 거 있게 해주세요. 평소에 어머님이나 어른들 뵈러 갈 땐 당연히 단정하게 입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 소원 좀 풀게 해주세요. 아니, 고작 그런 거 입는 게 네 소원이냐? 네, 다른 건 다 어머님 하자는 대로 해드릴게요. 드레스만큼은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래 엄마. 엄마가 괜히 민감하게 구는 거라니까. 저 정도는 요즘 어딜 가나 다 입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오면 괜히 이리저리 간섭하고 싶지. 엄마 때문에 장모님은 딸 드레스 여러 벌 입어보는 거 구경도 못 하셨는데 원하는 드레스도 못 입게 하면 되나.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을 잘 들어줘서 큰 갈등은 없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심기가 불편한 듯 헛기침 몇 번 하시고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들 해. 하고는 자리를 뜨셨거든요. 그렇게 가버리시니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알아서 잘 달래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뒤로 결혼식 날 뵙게 된 거였어요. 제 입장에선 다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하필 저렇게 결혼식 당일날 일부러 그러시듯 제 신경을 긁는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몹시 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고 나니 기분 나빴던 건 싹 잊혀졌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보니 나빴던 감정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버진 로드를 걷고 행복한 감정에 취해 있다가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제대로 보였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그때 저를 바라보던 어머님의 표정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냉랭했어요. 어머님과 대놓고 싸운 것도 아닌데 저를 저렇게 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만난 것도 손에 꼽아서 어머님과 제 사이에 에피소드라고는 고작 드레스샵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인데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여보, 근데 어머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머님이 오늘 이상한 소리를 좀 하셔서 그리고 나 보시는 눈도 좀 차가운 것 같고.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갑자기 내 친구들 보시더니 친구들 학력을 물으시더라고. 내 웨딩드레스 칭찬한 친구들 안목이 의심된다면서. 뭐? 엄마가 그랬어? 엄마 아직도 그때 일로 꽁에 있으신가 보네. 됐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엄마가 원하는 드레스 안 입었다고 당신한테 심술내는 거야. 그냥 이대로 넘겨도 되는 거야?
난 솔직히 아까 심장이 다 철렁했어.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셔서. 그러게, 엄마는 그런 건 좀 나중에 말씀하시지. 왜 결혼식 당일에 말씀하시냐? 많이 놀랐겠다. 다시 떠올리니 불쾌한 기억도 남편이 반응을 잘해주고 공감해주니 또 그렇게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단순했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기는 하네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그냥 잠깐의 심술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안 하시던 연락이 잦아지셨어요. 문제는 그 연락이 대부분 보통은 한참 자고 있을 새벽에 이뤄진다는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엄청난 아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가 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전화 내용도 대부분은 시댁에 일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루는 목요일 새벽에 연락이 와서 2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주말에 쉬지?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11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님, 저 주말에 선약이 있어서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김장을 오라고 하니 거절은 해야겠고 머리가 안 굴러가서 적당한 핑계를 찾기가 어려워 선약 핑계를 댔더니 갑자기 어머님께서 호통을 치시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뭐라고? 아니, 결혼한 여자가 어딜 주말에 약속을 잡아. 약속을 잡기는. 결혼을 했으면 첫째로 가정에 충실하고 두 번째로는 시댁에 충실해야지. 그깟 선약이 중요해. 토요일에 니네 형님들은 전부 다 참석한다. 설마 너만 쏙 빠질 생각은 아니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졸음 기운에 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선약은 없었고 그 주 내내 일에 시달리느라 토요일에 김장까지 하러 갈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했던 건데 형님들은 다 오신다고 하고 이렇다 할 명분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다가오니 약간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는 애가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집안일 한 번도 안 해봤니? 니네 형님들 좀 봐라. 얘네가 세 포기 할 동안 한 포기 붙잡고 있는 게 말이 되니? 하기 싫은 티 내는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아직 일이 익숙치 않아 그래요. 하다 보면 속력이 붙겠죠. 처음이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봐주세요. 첫째 형님께서 저를 나무라시는 시어머님을 진정시켜 주시는데 속에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여서 제 위로 2명의 형님이 계셨는데 2분 다 전업주부셨거든요. 결혼한 지도 오래되셨고 집안일이나 요리 등의 가사일이 저보다 훨씬 능숙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20대를 전부 일에 열정을 쏟아붓느라 집에서 할 줄 아는 일은 많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하나 부딪히며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김장도 저희 집에서는 잘 안 해먹고 사먹는 분위기라 경험이 많이 없어서 당연히 형님들과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저를 쓸모없는 사람을 취급하시는 걸 보니 문득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여자가 일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어디 가서 저렇게 일하고 오면 욕 먹는다. 막내 똥처는 회사 일을 하잖아요. 그동안 집안일 배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더 빨리 하면 되죠. 안 그래 동서? 감사하게도 형님들께서 저를 열심히 보호해 주셨지만 어머님께는 딱히 씨알도 먹히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일하는 내내 옆에 붙어서 갈구셨고 마지막에 김장한다고 고생했다고
삶은 수육도 제 접시에는 콩알만큼만 덜어주시더라고요. 고생들 했다. 고생한 만큼 담았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먹어라. 원래 그게 맞는 거야.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형님들이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적당히 넘긴 뒤 어머님이 보시지 않는 틈을 타 저에게 고기를 더 덜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그치 동서?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어머님이 좀 괴팍하시지? 동서가 좀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어머님 원래 저러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러게 동서는 직장인이니까 우리보다 못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도 사실은 시집 처음 왔을 때 일 못해서 어머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배웠어. 우리 둘은 시집 온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같이 혼나면서 배웠다지만 동서는 전업주부가 아니니까 딱히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건 형님들이 착해도 너무 착하고 순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전업주부던 직장인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집안일 미숙하다고 혼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걸 수는 있지만 형님들은 어차피 배워두면 좋은 거다 생각하고 어머님의 갈굼을 함께 견뎌오신 것 같더라고요. 두 형님들께서 그렇게 견뎌내셨으니 어머님 입장에선 제 태도가 반항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형님들처럼 부당한 대우를 가만히 견디고 싶지는 않았어요. 수유까진 어찌저찌 형님들의 달램을 통해 넘어갔는데 어머님께서는 마지막 집에 갈 때까지 저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너는 느릿느릿해서 많이 못했으니까 한 포기만 가져가라. 저희가 그날 김장을 정말 꽤 많이 했거든요. 각자 10포기씩은 한 것 같은데 다 어디 가고 형님들에겐 5포기씩 주고 저는 딸랑 한 포기 주시는데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어머님, 제가 형님들에 비해서 빨리 일을 못한 건 맞지만 딸랑 한 포기 가져갈 정도로 일을 못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한 것만 해도 8포기 정도는 될 텐데 어떻게 손 느리다고 딸랑 한 포기만 주세요. 이거 저만 먹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막내 아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뭐? 그러게 누가 일을 그렇게 느리게 하래? 자기가 일을 못해놓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감히 내 아들을 들먹여? 내 아들 잘 먹이고 싶었으면 네가 뼈 빠지게 일을 했었어야지. 너 직장인이라는 핑계로 일 못한다면서 남들보다 일 적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악질적인 건 줄 알기나 알아? 형님들이 가만히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당연한 건 줄 알아? 까불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참,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우겨서 받아내기도 치사하고 옆에서 곤란해하며 말리시는 형님들 생각하니 더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서 관뒀어요. 그냥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전 새벽에 일방적인 통보로 시댁에 집합시키는 일이 점점 잦아지셨어요. 하루는 김장, 하루는 대청소, 하루는 집안 수리 등등 핑계는 셀 수도 없이 다양하더라고요. 형님들 다 오는데 설만 너만 안 올 거냐는 압박 때문에 몇 번 더 참석했지만 저도 회사 일이 바빠지는 시즌이 다가오니 더 이상은 무리해서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이번엔 정말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점심시간 때쯤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 전화를 받으면 너무 일찍 깨서 일할 때 너무 힘이 들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뭐? 내 살다 너처럼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떠는 인간은 처음 본다. 형님들은 이 시간에 전화 받을 거 다 받고도 찍소리를 안 하는데
혼자 뭐? 점심시간 때 연락을 하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시간까지 확인해가면서 눈치 보고 말해야 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시간에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받으시나. 며느리들이니까 이 시간에 전화해도 받는 거죠. 아니면 저 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들이니까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대체 예뻐할 구석을 눈 씻고 찾아볼 래도 없다. 평생 보고 살 거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덧나니? 그냥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 이거니? 나도 너 와서 일조차 똑바로 안 하는 거 보면 내 속이 다 터지고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소외시키기도 그래서 부르는 거야. 내가 뭐 너 예뻐서 부르는 줄 알아? 정말 새벽에 그런 폭언들을 들으니 저도 이성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차라리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러면 저 안 부르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으시겠네요. 저도 어머님 속이 그렇게 썩으신다는데 굳이 얼굴 비춰서 어머님 힘들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서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집안 행사 있을 때만 나갈게요.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기가 막혀. 얘가 아침부터 시애미 혈압을 확 올리네. 그래, 너 잘났다. 너 집안 행사 때 놓을 필요 없다.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네, 어머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짜증이 나서 저 말만 하고 확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어머님께 전화가 몇 통 더 왔는데 차단해버렸네요. 이래도 되나 싶은데 저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다한 상태에 잠도 부족한데 새벽 4시에 저런 전화를 받고 있으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전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남편이 해주겠지 싶어서 별로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동안 뭘 하고 있었나 싶으시겠지만 남편에게 따로 말을 못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완전히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마다 전화가 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주말에 가끔 불려가는 것도 가끔 남편이 토요일 근무를 할 때 불려가는 거라 남편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서 굳이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싫었고 시댁 얘기다 보니 혹시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넘겼네요. 남편은 어머님이 결혼 이후 저를 좀 피곤하게 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남편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내가 괜히 미안하네. 아니야,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랑 그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이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뭐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거면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르겠다. 집안 행사엔 나 혼자 참석할게. 좀 시간 지나고 괜찮아지시길 기도해보자. 남편은 다행히도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혼자 집안 행사를 다녔어요. 시어머니야 차단한 지 오래니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셨지만 제가 시댁에 발길을 끄느니 의외로 형님들에게서 연락이 번갈아 오더라고요. 동서, 어머님이 그렇게 나쁜 분만은 아냐. 우리가 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그만 화 풀고 어머님이랑 화해해. 그래, 남편이랑 관계도 있는데 시댁 그렇게 너무 모르쇠해도 부부 사이에 좋지 않아. 동서가 한번 져준다 생각하고 시댁 와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시어머니랑 평생 담 쌓고 살 수는 없잖아.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시댁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이랑 담 쌓고 사니 오히려 새벽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주말에도 쉴 수 있어서 좋은데요. 그래도 동서가 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도 어머님한테 일 많이 배웠어. 동서도 집안일은 좀 제대로 배워놔야지. 네?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댁 나으라는 얘기야. 형님들의 터무니없는 회유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과 저의 관계를 위해 나오라는 건 줄 알았는데 시댁 집안일 할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해서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더군요. 집안일은 제가 친정엄마한테 알아서 배울 테니 시어머니는 형님들이 잘 모셔주세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해드릴 시간도 모자라서요. 저는 시댁이랑 담 쌓고 오히려 삶이 쾌적해져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감이지만 형님들이 고생 좀 더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니 정말 천년 묵은 원한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전화 이후로는 형님들의 연락도 끊겼어요. 형님들은 좋은 분들은 맞았지만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서 저랑 결이 맞는 분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답답한 사람들끼리 답답하게 살면 되지. 왜 괜히 속마음 제대로 숨기지도 못할 거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들어서 좋을 거 없는 소리 기어이 듣고 마는 건지 참 끝까지 심란하더라고요. 어쨌든 형님들도 그 전화는 내심 상처였는지 전화가 오지 않으셨고 저도 좀 죄송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께서 남편이 없는 주말에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누가 초인종을 울리길래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형님 두 분께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놀라서 얼른 문을 열어들었어요. 어머,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며느리 보러 오는데 연락도 미리 해야 되니? 어차피 넌 나 차단했잖니. 이 못돼 처먹은 거사. 갑자기 형님들 사이로 시어머니가 불쑥 튀어나오셔서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네요. 어머님이 몸집이 왜소하셔서 전혀 안 보였거든요.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네가 하도 잘난 척을 하시길래 대체 얼마나 잘해놓고 사나 보러 왔다. 나도 내 막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탁자나 선반 위, 장시장 같은 곳들을 손가락으로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곳들 청소는 제가 주말에 하루 쉬고 일요일에 하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먼지가 어머님 손에 붙어 있었어요. 아, 이 더러운 거 봐라. 이 먼지 구덩이에서 어떻게 사니? 내 이럴 줄 알았지. 집안일 알아서 하겠다는 놈 치고 내가 제대로 하는 놈을 못 봤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확인하는 거지. 세상에, 빨래는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쌓아놓고는 집에 있는 날인데 뭐 하니? 당장 이것부터 돌려라.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님들이 오신 줄 알고 열어드린 건데 어머님이랑 저랑은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뭐야? 인연이 보자보자 하니까? 어머님이 제게 달려드는 걸 양쪽에서 형님들이 붙잡아 겨우 말렸어요. 이쯤 되니까 형님들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착한 척하면서 저를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야, 너 고졸인 주제에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집안은 개판을 해놓고 시댁이랑은 주말에 좀 부른다고 담을 쌓고 살아 살기는. 네가 그 돈 벌어서 뭐 우리 집을 먹여 살기를 할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코딱지만한 월급 그거 벌겠다고 시댁 식구들은 다 팽개쳐놓고 너 그게 남편한테 할 짓이야? 어차피 고졸 출신이라 뼈빠지가 이래 봐야 승진도 못하고 평생 밑바닥지급일 텐데 이따위로 살 거면 때려치고 부엌대기나 해. 그래 동서, 우리도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전업주부 하잖아.
여자는 일 욕심 좀 버려야 해.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 그래, 어차피 여자들은 고졸해. 나중에 임신까지 하면 회사 생활 오래 하지도 못해. 차라리 집 열심히 관리하고 남편 잘 내조하고 예쁜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여자 인생에는 최고야. 두 형님들은 마치 시어머니한테 세뇌라도 당한 듯이 그딴 말들을 읊는데 그 장면이 정말 소름 끼치고 징그러웠어요. 저는 제일 사랑하고 관둘 생각 없어요. 제가 쌓아놓은 것들 포기할 생각도 없고요. 네가 쌓아온 게 뭔데? 네가 평생을 쌓아봐야 우리 막내보다 못 벌 거면서? 아,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버는 거. 뭐? 이건 저도 어머님과 대화하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제 입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잘 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남편도 따로 이야기는 안 한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벌어오는 돈이 얼마고 제 연차의 직급이 얼만데 주구장창 고졸타령만 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저를 그렇게 무시 못해서 안달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연 끄는 마당에도 다짜고짜 집에 찾아와서 사랑 기분을 기어이 망쳐놓는 꼴을 보니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한번 콧대를 뭉개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네가 막내보다 많이 벌어? 어이가 없어서. 막내는 너보다 훨씬 버젓한 대학 나와서 정석 코스 밟은 애야. 너 뭐 어디 연봉 1억은 받고 얘기하니? 그것도 못 받으면 사람이 아니지. 연봉 1억이요? 됐고요. 보여드릴 게 있으니 따라오기나 하세요. 저는 어리둥절한 형님들과 시어머니를 태우고 회사에 갔어요. 한참 바쁜 시기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이 몇 있어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부장님, 주말에 웬일이세요? 본부장? 회사가 파격적으로 성장해 사옥도 새로 지었던 덕분에 때깔도 좋았고 제가 일하는 방을 따로 보여주니 시댁 식구들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더군요. 책상 위에 떡하니 제 이름 3글자가 새겨진 명패와 본부장 직함 확인을 하고는 3분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본부장이면 직급이 얼마나 높은 건진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제가 남편보다 못 벌 것 같다고요? 남편은 고작 해봐야 이제 차장인데 차장이랑 본부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아세요? 아, 3분 다 회사를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려나? 본부장이면 많이 벌기는 하겠네요, 어머님. 그러게요. 나는 동서가 하도 검소하게 다녀서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직급일 줄은 몰랐네. 이 정도 직급이면 계속 다닌 게 맞지. 우리가 오해를 했네. 형님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꽤나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여기 그만두면요. 어머님 막내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어머님 아들이 편하게 사는 게 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요. 저 그만두면 남편이 가끔 갖다 드리는 목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 뭐 생각보단 제법 하고 사는구나. 그럼 저 여기 계속 다녀도 되겠죠? 방해 안 하실 거죠? 그래. 고졸이라고 무시도 안 하실 거고요. 그래, 알았다. 알겠다고. 어머님은 갑자기 역정을 내시더니 방을 휙 나가버리셨어요. 남아있는 형님들은 서로 어색하게 바라보더니 어머님을 붙잡는 신용을 하러 급하게 나가더군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셋 다 벙쪄서 저러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뒤늦게 웃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정말로 연락이 싹 끊겼어요. 형님들한테 마저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시달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사람을 학력만 보고 무시하더니 차라리 잘 됐어요. 나이 들면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어도 주변에 고쳐주려는 사람도 적고 그럴 기회도 없는데 어쩌면 밖에서는 못 얻을 가르침을 제가 대신 드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네요. 그럼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소중한 마음 나누시면서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